안녕하세요, 여러분. 극적인 감정과 드라마로 가득한 실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영자라는 어머니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아들 지훈이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리면서 벌어지는 가족 간 갈등을 다룹니다. 치열한 논쟁, 강렬한 반대,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반전들. 아들이 모욕당하고 예비장인이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아버지와 예비장인 사이에 숨겨진 과거가 드러납니다. 과연 이 가족은 풍파를 이겨내고 화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대 후반의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여성, 김영자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 저에게는 몇 년 전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란 게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악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일이죠. 그래도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족 중 누군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됐고 또 가정이 화목하게 된 일이라 그렇게 속이 아픈 이야기는 아니네요. 다른 분들 이야기에 비하면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는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일이고 또 가족들 중 누군가 정신을 차리게 된 일이라 의미가 있어 이곳에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부모에게 자식이 다 귀하겠지만 저희 아들은 특히나 저에게 귀한 아들이었고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자식 하나 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정말 기적같이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게 된 자식이 바로 하나뿐인 제 아들, 이지훈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불면 날아갈까, 쥐면 쓰러질까 하며 애지중지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버릇없이 자란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곱게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거든요. 고지식한 남편, 이민호는 귀한 아들인 걸 알면서도 원래 아들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어릴 적부터 무척 엄하게 아들을 혼내며 키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할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말썽이 많고 까부는 애라면 몰라도 저희 아들은 가끔은 딸인가 싶을 정도로 얌전하고 유약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저희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며 키웠고 그런 남편이 빡빡한 가정교육과 훈육 때문에 아들 역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무섭다고 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냈으니까요. 자식이 그러면 남편도 좀 봐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 치맛자락 붙잡고 숨는 아들을 보며 안쓰러워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그런 아들을 또 못마땅해 하며 더 엄격하게 가르치려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천성이 유약하다 보니 자립심이 없고 기대기 좋아하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운다고 더 엄하게 키웠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들과 남편은 가깝게 지내지 못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남편과 아들의 관계를 중재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두 사람 사이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죠. 하지만 저로서는 고집 센 남편을 말릴 수도 없고 마음 약한 아들을 달래는 것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 때까지는 아들이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큰 소란은 없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남편과 아들의 갈등이 깊어져 가기 시작했죠. 아들이 생각하는 진로와 남편이 생각하는 진로가 달랐거든요.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던 아들은 문과를 가서 인문학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이과로 진학을 하길 바랐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책은 좋아하지만 문과로 진학해 가지게 될 직업들과 아들의 재능이 맞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안 내켜 하면서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을 곧잘 따르던 아들도 진로만큼은 양보하기 어려운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둘 사이에 큰 소란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들어볼 생각도 없이 강압적으로 강요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독단적이라며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반항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이에서 끼인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한 아들이 남편 뜻대로 이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남편은 부모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며 그런 아들의 결정을 다행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고3이 돼서 남편의 뒤통수를 쳤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진로를 정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대학 진학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남편이 뒤늦게 상황을 알고 크게 화를 냈지만 이미 입학 처리가 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집에 알리지도 않고 곧장 군입대를 하게 됐고, 이후 입대 문제며 휴학이며 취업 문제까지 남편과 아들은 늘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저까지 아들과 본격적으로 갈등을 시작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예상이 맞았는지 대학 진학 후 취업하는데 어려워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한 말에 따르지 않았던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고, 나름대로 취업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저만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저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서요. 엄마는 늘 제 편이시니까 제 선택 이해해 주실 거죠? 아직은 어리다 싶었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제가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아들 편이라 그래도 이제 겨우 대학 졸업해서 아직 취직도 못한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건 저로서도 반길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결혼이라니, 지훈아, 너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못한 상황이야. 가정을 꾸리기엔 커녕 혼자 독립하는 것도 무리인 애가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 제가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저 수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좀 이래도 결혼해서 정말 잘 살 자신 있고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 내 마음은 엄마도 알겠어. 지훈아. 근데 어떤 마음이건 뭐든 건 때가 있지 않겠니? 지금 당장 결혼 안 한다고 헤어질 것도 아닌데, 당분간은 그냥 예쁘게 만나다가 나중에 취업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좀 이를 다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엄마가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혹시라도 수진이를 놓칠까봐 매일 불안하다고요. 제 마음은 확실한데 왜 나중에 해야 해? 그냥 저 결혼 허락해주세요. 저는 아들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헛바람이 들었다 생각했습니다. 당장 결혼 안 하면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보는데, 애초에 그렇게 불안한 게 제대로 된 사랑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타일러 봤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지훈아, 이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너도 아직 이렇게 어린데 수진이도 결혼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아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제 나이쯤에 결혼하셨잖아요. 저는 마음이 확고하고 수진이를 지켜줄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적은 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빠, 엄마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니? 그렇게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이 주변에 취업도 전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 내가 지금 수진이가 너무 좋아서 당장 같이 살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사람이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기다렸다가 해도 결국 결혼할 건데 왜 참아야 하는 건데요? 그러지 말고 허락해 주세요. 너무 좋아서 보이는 게 없는 건지 결혼하겠다고 막무가내인 아들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애는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아들을 보며 저는 남편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는 허락한다 치더라도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건데? 엄마도 이렇게 반대하는 일을 내 아버지가 허락하시겠니? 너 아버지 허락 받아낼 자신 있어. 평소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들이다 보니 저는 남편 얘기를 꺼내면 아들이 자연스럽게 포기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제 얘기를 쉽게 들어주실 분도 아니고 저도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 좀 설득시켜 주세요. 뭐? 나더러 내 아버지 설득을 시키라고. 아니, 허락을 받아도 내가 아버지께 허락받아야지. 왜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지훈아, 너 이러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잡히는 걸 어떡해요? 당장 결혼 안 하면 헤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엄마, 늘 제 편이셨잖아요. 사랑 앞에는 보이는 게 없다더니 수진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철없이 고집하는 아들의 행동에 저는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자기도 못할 일을 왜 저한테 부탁하는 건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는 더더욱 결혼 허락을 쉽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급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아들을 계속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남편은커녕 제 마음도 못 돌릴 테니 차라리 취업이라도 하고서 말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들을 설득하려 할수록 아들의 고집도 강해졌습니다. 되려 저를 붙잡고 자기가 만나는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걱정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취업도 안 하고 기반도 없으면서 결혼하겠다니 우스우시겠죠. 근데 저도 생각 없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수진이 아버지께서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매출도 잘 나오고 꽤 괜찮은가 봐요. 안 그래도 중소기업이라 늘 일손 딸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 도와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저도 취업 걱정 없고 결혼 걱정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자기네들 딴에는 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말까지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들게 됐습니다. 이미 제가 말린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생각이 확실해 보여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얘기도 다 되어 있고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은가 봐요. 내가 좀 기다려봐라 하는데도 뭐가 급한지 자꾸 결혼시켜 달라 그러네. 그래도 들어보니 그 집에서 사업도 하시고 사위한테 일도 시켜주신다고 나쁜 것 같진 않던데. 어때? 당신 생각은 어때요? 아들의 성화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말을 꺼냈지만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지훈이 결혼시키자고. 걔가 혼자 뭘 할 줄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 참 기가 막혀서. 오랫동안 취업 준비하더니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 집에서 일자리 주고 대리를 사위로라도 시키겠다고 장악하겠다 이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결혼이 꼭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나도 말려보고 타일러 봤는데 얘가 말이 안 통하네. 오죽 좋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좋으면 터치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지. 몸 하나 간수 못하는 놈이 무슨 결혼을 한다고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 역시나 남편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저는 아들에게 그 일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자기도 더 양보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군요. 그래도 아버지 말은 무서워하는 아이니까 포기하겠지 생각했지만 이번엔 아들의 고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요구대로 수진이를 인사시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아들과 대립을 하면서도 결국엔 마지못해 아들의 선택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은 신이 나서 날짜를 잡고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들이 칭찬을 하던 것과 달리 저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어리고 철없다 싶어 별 기대도 없었지만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인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애들이라 그래도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 건데 예비 시부모님 될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복장부터 어디 나이트를 갈 것처럼 헐벗고 와서는 행동부터 하는 말 하나하나 개념이 없었습니다. 친구 부모님을 뵈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마치 자기 친구 집에 온 것처럼 격없이 행동하는 모습에 저는 실망을 넘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얼마나 오냐오냐 잘한 건지 그냥 철이 없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런 수진이의 모습을 보자 생각 없이 때를 쓰던 아들이 수진이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했죠. 남편도 역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수진이를 데려와 보라며 어렵게 결심한 것과 달리 다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 그 애가 얼마나 오냐오냐 컸는지 모르겠지만 정도가 있어야지. 어른들 어려운 줄도 모르고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던데 결혼해서도 우리를 지붕으로 생각이나 하겠냐. 내가 봤을 땐 그런 자식 키운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서 뜻보릴 하나 없다. 결혼해서도 아마 자기 자식만 끼고 돌 텐데 네가 제대로 된 대접이라도 받을 것 같. 너 정말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그 억지를 부린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구나. 나는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결국 아들은 남편의 반대로 인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결혼이 자꾸만 늦어지자 참다 못한 아들이 기어이 저희에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수진이 가지고 나무라실 자격 없으세요. 수진이가 오냐오냐 살아서 버릇없다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수진이가 부럽네요. 수진이처럼 부모님한테 조건 없이 사랑받아 봤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결혼에 목매겠어요. 저는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있으세요?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수진이 아버님처럼 취업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든든한 백이라도 있어서 회사에 꼽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허락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성인이고 결혼은 제 선택만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끝까지 허락 못 하시겠다면 저도 영 끊고 저희끼리 결혼해서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들은 그 집 부모와 저희를 비교하는 소리를 하더니 기어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하는 말에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니 이제 저희 힘으로는 말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아들을 엄하게 키웠지만 그건 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걸 같은 부모인 저는 모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자기 욕심을 진학한 대학에서 취업을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하자 그것마저 도와줄 능력이 없는 자기 탓이라며 자책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랬던 남편은 마치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처럼 결혼마저 알아서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이 늦어진 만큼 상견례를 서둘러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식이 한 명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상견례 자리였으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긴장을 잘 하지 않는 남편도 그날은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상견례를 할 식당으로 원래 출발하던 시간보다 더 일찍 출발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주말 교통 사정상 많이 지체될 수도 있었으니 앞에서 기다리더라도 먼저 도착하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식당으로 가던 중에 차 대 차 사고가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도로 위에서 시간을 버리게 됐죠. 거기다 하필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사고여서 보험사 차량과 경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경찰이 판단을 해줘서 먼저 움직일 수 있었고, 남편은 저라도 먼저 상견례 장소로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이 황급히 차도를 둘러나가 택시를 잡았던 저는 상견례를 하는 식당으로 바로 출발하게 됐죠. 하지만 이미 도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린 탓에 여전히 교통체증으로 막혀있는 도로 사정으로 결국 상견례 장소에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부터 아들에게 계속 피치 못할 사정을 알리고 있었지만 뭐 어쨌거나 처음 사돈분들을 뵙는 자리에 지각을 했다는 게 죄송할 뿐이었죠. 그래서 제 몰골이 어떤지 확인하지 못하고 급히 식당 안으로 들어가 상견례를 할 방 안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보여야 할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잔뜩 상기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사돈 최동욱 씨와 나머지 식구들이 앉아있는 광경을 보게 됐죠. 역시 아들이 저희가 사고 난 지점으로 찾아가느라 길이 엇갈린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사돈들께 늦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연신 숙이며 제 아들의 행방을 묻게 됐죠. 그런데 사과를 하며 신랑 측 가족이 앉을 자리 쪽으로 들어오니 아들이 의자 뒤에서 엎드려 뻗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벌을 받는 듯한 아들의 모습을 보자 혹시 우리가 상견례 자리에 늦어 아들이 벌을 받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우선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 있던 사돈이 제가 아들을 일으키려고 하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벌 받고 있는 중이니 가만히 두세요. 자식 교육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손 좀 봤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네. 벌을 받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들이 설마 저희가 늦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겸사겸사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듣고 싶어서 늦은 것도 아니고 저희 아들에게서 사고가 난 당시 사진을 보셨다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텐데. 그런데 뭐가 겸사겸사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일어나. 상견례 자리에 늦은 것도 늦은 건데 상견례까지 하게 된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럽니다. 저희도 무시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 그대로 있게 나아지고 화가 다 안 풀렸으니 결혼도 결혼이지만 자네 취업해야 되지 않겠어? 나이도 이제 슬슬 많은 축에 속해 가는데? 무시라니요. 저희가 뭘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옛 취업 가지고 협박하셨던 거예요. 그럼 멀쩡한 우리 딸 결혼 반대했던 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게 우리 가족들 무시한 거죠. 애들 결혼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차분히 생각해 보라는 것도 무십니까? 애초에 당신네 집안이 생각을 해보라 말아 하는 게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 거야. 당신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가 돼. 내가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도 말이야. 당신네 입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꼭 들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각까지 했으니 말로는 안 되겠어. 당신들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던가 해야지. 뭐라고요? 됐습니다. 우리도 결혼 안 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만 끄고요. 당신들 생각이고 당신 아들 취업 때문이라도 내가 던져주는 동아줄 잡으려고 할 걸 저와 남편이 결혼을 조금 더 생각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돈은 일부러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벌을 세우는 사돈도 이상했지만 그런다고 말을 따르고 있는 아들 녀석도 참 답이 없다 싶었죠. 자세히 보니 아들은 단순히 엎드려 뻗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굴을 보아하니 사돈에게 맞기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빨갛게 물든 얼굴 곳곳이 곰멍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었죠. 아들을 강제로 일으켜 세워서라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돈이 제 앞으로 와서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더군요. 악을 써서라도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겠다는 순간 사돈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냥 제지를 하려고 꽉 잡은 게 아니라 힘을 써서 고통을 주겠다는 식으로 꽉 잡고 있었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방문이 열렸고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돈이 남편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면 놀라는 거예요. 잡고 있던 제 팔을 놓고 넘어져서 발을 떨며 오줌까지 지리면서 말이죠. 겁에 질려있는 사돈을 보니 내 남편을 알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남편 역시도 놀라고 있는 사돈을 보곤 안면이 있다는 듯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잠시 놀라고 있던 남편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사돈에서 엎드려 있는 아들에게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서 있는 남편에게 방금 전까지 사돈에게 들었던 황당한 이야기를 전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제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사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눈을 부라리며 사돈에게 다가간 남편은 놀라고 있는 사돈의 뺨을 아주 강하게 후려갈겼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 가장 놀랐던 사람은 아마 저였을 겁니다. 남편이 남자다운 성격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먹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의 훈육을 제외하면 조그마한 폭력도 쓰는 모습을 보지 못했었고 남편의 동창 친구들에게도 싸움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제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사돈의 뺨을 퍽 소리가 날 만큼 후려갈겼으니 누구보다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을 만나 처음 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너무 놀라 남편을 말릴 생각도 못하고 저도 그 자리에 굳어있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뺨을 맞은 사돈의 다음 행동이 더 놀라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하던 사람이 제가 아들을 왜 때리냐며 묻는 말에도 대려 성을 내던 사람이 남편에게 뺨까지 맞고서도 겁을 먹고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사돈은 횡설수설하고 있었어요. 군대 용어와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시정하겠습니다. 민호 병장님. 아니, 미안하다. 민호야. 내가 지훈이를 때린 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내 아들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정말이야. 나 지훈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방금 네가 방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됐어. 그리고 지훈이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건 내가 속이 좀 상해서 장난으로 저렇게 한 거야. 민호, 너도 자식도 없으니까 내 마음 이해할 거잖냐. 내 자식 결혼을 반대한다는데 부모로서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오늘만, 딱 오늘만 내가 그 서운한 마음 표현하려고 저렇게 한 거라니까. 그리고 심하게 하지도 않았어. 때리는 것도 하는 척만 그런 거지. 아프게 하지도 않았다니까. 지훈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텐데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때리고 괴롭힐 수 있겠어. 딴 사람인 것 마냥 180도 변한 사돈은 남편에게 쩔쩔매며 아들에게 했었던 행동을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돈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사돈을 죽일 듯이 쳐다보던 남편은 사돈 입에서 나오던 말을 끊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최동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아직도 남들 괴롭히는 그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어렸을 때야 몸에 혈기가 넘쳐서 그렇게 했다 쳐도 그 나이 먹고도 이런 짓을 하고 다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냐? 그리고 내가 이런 짓 하고 다니지 말라고 몇 년 동안이나 말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다고. 정신 나간 놈. 역시 너 같은 놈은 말로 해서는 안 돼. 옆에서 누가 계속 때리고 혼을 내야 정신 차리지. 그렇지. 오늘 너 오랜만에 나한테 교육 좀 다시 받아보자. 민호야, 이러지 마. 우리 나이에 무슨 교육이야.
거기다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당신이 민호 좀 말려봐. 당신은 도대체 사돈이랑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겁을 먹어? 그리고 사돈, 저희 남편이 과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장인 될 사람으로서 사위 교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족들, 그것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 뺨을 때리시면 어떡하세요? 거기다 교육을 하겠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교육을 하시는데요? 왜요? 방금 전처럼 폭력이라도 휘두르시게요. 사돈은 남편을 피해 안사돈 뒤로 숨었고 안사돈은 사돈이 교육시키겠다는 남편에게 맞서 방금 전 행동이 과하지 않냐며 따지고 들었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경우 없는 행동을 해놓고 뻔뻔하게 큰 소리치고 있는 안사돈에게 저 역시 아들 일에 대해 따지고 물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다가오고 있는 저를 팔로 가로막고 자신이 왜 사돈을 교육시켜야 하는지 말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원래 저놈 교육시키던 놈입니다. 내가 저놈 인간 만들어주던 담당 선생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최동우, 내 입으로 말해봐. 너 지금 그만큼 사는 거 누구 때문이야? 내 교회가 없었으면 너 이렇게 살았을 것 같...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그쪽이 인간 만들었다니, 담당 선생이라니, 그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저 자식이 인간만 된다고 내 공부하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교육했던 사람이에요. 최동욱 저놈과 나, 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학창시절 내내 같은 학교 다녔던 사이입니다. 그때 쓸데없이 타고 다니는 동욱이를 내가 교육시켰고요. 이후 남편은 사돈과 오래된 인연을 저희에게 설명해줬습니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남편과 사돈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이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과묵하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사돈은 활동적인 성격이라 서로 얼굴도 알고 몇 번 어울려 놀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교류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 두 사람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중학교 시절부터였어요. 국민학교 때까지 같은 반이 한 번도 된 적 없던 남편과 사돈이었는데 중학교를 올라가자마자 같은 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같은 반이든 사돈이 굉장히 거슬렸다고 했어요. 괜한 곳에 힘자랑을 하지 않는 저희 남편과 달리 사돈은 허구한 날 자신보다 약한 동창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사돈이 싸움을 잘한다거나 힘이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또래보다 키가 컸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인해 아는 친구가 많다는 이유로 학급 내에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이 따로 저항을 못했다고 하네요. 만약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저항을 하면 사돈은 어울리던 친구들을 불러와 더 심하게 괴롭히거나 일대다수로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 나서게 된 남편은 사돈에게 좋은 말로 같은 학급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자고 말을 했지만 사돈은 남편에게 정의에 사더라도 되냐며 비아냥거렸다고 했죠. 남편의 경고에도 사돈이 같은 반 학생들을 괴롭히자 결국 남편이 뜯어 말리게 됐고 그러다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고 하네요. 결과는 빌보드 뻔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시아버님과 시아버님께서 씨름과 유도선수 활동을 하셨을 만큼 대대로 장사인 집안이었고 남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께 체력훈련과 유도 수업을 받아 힘과 싸움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싸움으로 인해 반으로 접힌 사돈은 남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사돈의 그 못된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전보다 같은 반 학생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낮아졌을 뿐이지 결국 힘자랑을 하며 괴롭히는 건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찾아가 자리까지 바꾸며 사돈이 허튼 짓을 못하도록 곁에 두기로 한 거죠. 그때부터 사돈은 화장실도 남편 허락 없이는 못 가게 됐다고 해요. 만약 남편 몰래 같은 반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즉시 남편의 교육이 시작됐다고 했죠. 말로 제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제차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사돈이 다른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괴롭힘을 주거나 폭력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하게 됐으니 대학을 가기 직전까지 6년 동안 그렇게 사돈과 지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이 사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사돈이 그만큼 사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아냐며 한 말이요. 그 말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돈 헛짓거리만 관리하고 교육했던 게 아니었어요. 공부에 관심 없는 사돈을 잡아다가 자신의 옆에서 공부하도록 학업에 대한 교육까지 했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대학 근처도 못 갔었을 사돈이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나름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요즘이야 명문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 못 들어가는 게 더 힘든 시대지만 저희 때는 대학 문턱밟기 코체인 시절이잖아요. 이상한 대학 들어가면 집안에서 학비 아깝다고 못 다니게 했을 때인데 그렇게 남편과 사돈의 인연은 서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며 끝이 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서로 어울리는 친구들도 다르다 보니 이후 만날 일도 없었고 굳이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죠. 그러다 두 사람은 군대에 가서 또다시 재회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때 마침 사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땐 남편도 사돈이 무척이나 반가웠다고 했어요. 계급이 낮아서 반가움을 표시할 수는 없었지만 힘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편히 터놓고 상대할 수 있는 사돈이 왔으니 당시 군 생활 중 가장 반갑고 기쁜 순간이 됐다고 했었죠. 사회에서부터 아는 사이라 후임 교육하는데 군기 빠진 모습 보인다며 선임들에게 기합을 받을까 싶어 친근하게 굴진 못했지만 그래도 선임들 모르게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다고 해요. 사돈이 군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난 뒤에도 말이죠.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군 생활을 보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사돈의 그 못된 성격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후임들을 상대하는 문제로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역시 해병대 군기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곤 계실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문이라고 생각될 만한 행동도 선임이 후임에게 시키면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천성이 사람 괴롭히는 걸 이해 못하고 싫어하는 편이라 계급이 올라가면서도 이유 없이 후임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다거나 장난을 친다고 후임을 괴롭힌 적이 없었다고 했죠. 물론 선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합을 걸고 기강을 잡는 경우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일로는 절대 걷는 적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사돈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군대 내에서 더 악랄하게 행동했다고 했었죠. 하기야 기수 차이로 계급 하나로 절대 권력을 얻게 되는 구조다 보니 사람을 밑에 두는 걸 좋아하는 사돈 성격에는 최적의 환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랄하게 후임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못된 짓을 하는 선임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이죠. 다른 선임들은 사돈이 선을 넘는 행동을 후임들에게 해도 따로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후임들의 군기가 잡힌다고 생각했고 혹시 문제가 돼도 사돈이 혼자 덤터기를 쓸 테니 남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남편은 그 상황이 거슬렸다고 했습니다. 군대를 나가서는 다 같이 친구하고 형동생 하는 사이일 텐데 겨우 몇 주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마주 이민 사돈에게 곧장 혼을 내기에는 다른 선임들 눈치도 보이고 후임들 군기 잡는데 좋을 것 같진 않아 따로 불러 적당히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땐 사돈이 겁을 상실했던 때였다고 했어요. 남편보다 선임인 사람들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사돈의 행동에 웃고 즐기고 있었으니 든든한 백을 뒷받침했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돈이 등에 업은 선임들이 무서워 가만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남편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후임들에게 하지 않았던 해병대 악습과 기합을 사돈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남편 성격이 한다고 하면 이를 악물고 도를 넘어서까지 하는 성격이라 아마 학창시절 교육을 받았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을 겪었을 거예요. 사람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생각해내서 사돈이 후임들 괴롭힐 시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다 남편도 사돈도 계급이 높아지자 남편이 후임들 눈을 신경 써서 괴롭힘을 멈춰줬다고 하네요. 물론 사돈이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하지만 또다시 후임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사돈을 보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기수열애라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이 하는 설명을 제대로 이해한 건진 모르겠지만 기수열애랑 같은 부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후임들은 선임 대접을 하지 않는 거고 선임들은 같은 부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다고 사돈의 못된 성격이 고쳐지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후임들은 사돈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군대를 전역하기 전까지 사돈에게 몇 번이나 정신 좀 차리라며 그 못된 성격을 고치라고 조언을 했다고 말했어요. 전역을 하고 나서는 사돈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러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나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을 마주치게 된 거죠. 그 나이를 먹고도 아직 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사돈을 말이에요. 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내 아들한테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사람들 괴롭히고 살았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 괴롭히고 우위에 있는 게 재밌는 거야. 아무래도 너는 내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오늘이 내가 너한테 오랜만에 다시 교육하는 날이 될 것 같고 이리 와. 이리 와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주자. 민호야, 이러지 마.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래도 그 투정. 그래, 그 투정 같은 행동이었어. 자식 결혼 문제로 너도 내 입장이었다면 기분 나빴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가볍게 웃고 끝내려고 한 행동이라니까. 방금 하나 없이 너를 대하려고 진짜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 정말이야. 늙어서 그런가 어제 예전보다 변명하는 실력은 떨어졌다. 너, 지훈이 제 꼴을 보고도 그 말이 나와. 조용히 하고 우리 오랜만에 만난 회포나 풀자. 남편은 사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주를 내주기 시작했죠. 안사돈과 수진이가 제 남편을 말려보려 했지만 자기들도 제 아들에게 한 행동들을 직접 보고 방관을 해서 그랬는지 적극적으로 말리진 못하고 있었죠. 이후 사돈을 엉망으로 만든 남편은 아직 화가 덜 풀렸지만 딱 우리 아들이 당한 만큼만 되돌려주는 거라고 말을 하곤 사돈 교육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래도 이 집안 사람과 가족이라는 인연을 맺고 싶냐 고 물었죠. 넌 이래도 이 집안 사람들이랑 한 가족으로 지내고 싶냐? 부모가 말리는 결혼 끝까지 하겠다고 나서서 결국 그 꼴 그 모양이 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네가 말했던 그 잘난 집안의 사위 대접이 이거야. 정신 나간 놈, 이제까지 너 잘되라고 잔소리했었고 내가 뻔히 낭떠러지로 가는 선택을 해도 존중해 주려고 했다. 나는 내 자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꼴을 볼 수 없으니까 왜 반대를 하다 보니 너랑 대립을 하게 됐지만 근데 오늘부로 너랑 대립하는 것도 그만하련다. 결국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성이 풀리겠다는 놈한테 말해서 뭐해? 이 결혼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 없이 식을 올리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말리지도 않을 테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도 이런 놈한테 휩쓸릴 필요 없어. 하나 있는 아들이란 놈이 매번 부모한테 이런 모습이나 보여주는데 뭘 기대해. 이제 우리 두 사람만 잘 살고 잘 지낼 걱정해. 저 녀석은 저 장인되는 놈한테 얻어터지든 고문을 받든 지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아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남긴 남편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한다면 꼭 하고야 마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들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은 꺼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도 했고요.
부모 반대 무릅쓰고 하게 된 결혼이면 자신 말 맞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란 마당에 장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으라고 한다고 맞고 얼차려까지 받고 있었으니 저도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제가 남편만큼 모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일을 예전처럼 아들 편에 서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굳은 다짐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차를 끓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곧장 저희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죠.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멍청한 짓 하지 않을게요. 제 고집만 부리지 않고 두 분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니 화 푸세요. 결혼 때문에 이런 거라면 소용없다. 우린 네 결혼 말리지 않아. 어차피 너 이전에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 우리 허락 없이 혼인신고 하겠다며. 이제 말릴 사람 없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집 사위가 아니라 아들놈이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도 너한테 자식 노릇 바라지 않을 테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집 종이 돼서 처맞고 살든 백년 손님 대접을 받든 이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저 수진이랑 결혼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 나가시고 나서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하고 나왔어요. 다른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그 집안하고 결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상한 일까지 겪게 만들어서. 저 이제 정신 차릴 테니까 믿어주세요. 이젠 쓸데없는 제 고집 부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제가 아버지 하시는 말씀 무시하면서까지 고집 부렸던 건 제가 선택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근데 매번 아버지 말씀이 맞으니 더 오기가 생겨서 이번 결혼도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고집 피웠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 먹고 된통 당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선택한 것들이 전부 객관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 무조건 무시하지 않고 새겨 들으면서 결정할게요. 못난 아들 용서해주세요.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다 보니 저는 순간 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말 없이 방에 들어가 버렸죠. 이후에도 남편은 아들의 말을 믿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저도 상견례에서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들의 생각을 제고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죠. 아들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며 금방 틀어진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번엔 착실하게 자기가 할 행동하면서 과거 남편이 말했던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잠깐 동안이 아니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 꾸준하게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고 있는 아들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술 한잔 하자고 방에서 불러내어 가족 다 같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또 조언자로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며 부자지간 대립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걱정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 그 사이 취업을 하게 돼 회사를 다니며 건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남편은 몸 아픈 곳 없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 제가 우리 가족들 중에 가장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한 가족이 뭉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편으론 그 일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도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모여 웃을 수 있었을까 생각도 해요. 그 집안 사람들이 고맙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있었던 그 황당한 일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게 볼 수 없다고 생각도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강단 있는 남편을 둔 덕에 이런 행복을 얻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딱 지금처럼만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인사를 드린 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가족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순간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